개미 사나이 앤트맨이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말벌 여신 와스프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앤트맨과 와스프 개봉에 앞서서 앤트맨 제작 비화들을 Q&A 형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슈퍼히어로 앤트맨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마블 코믹스를 아시는 분이라면 앤트맨의 주인공이 힘입자를 개발한 마블 세계 최고의 브레인 행크 핀 박사라는 걸 아실 텐데요. 1962년 테일즈 투 어스토니시 27번 코믹스로 데뷔한 앤트맨은 행크 핀 박사가 직접 수트를 입고 활동했었습니다. 하지만 영화 앤트맨에서는 스콧 랭이 2대 앤트맨으로 활동하게 되는 행크 핀 박사의 노년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왜 마블은 원래 주인공이 아닌 2대 앤트맨 스콧 랭을 주인공으로 했을까요? 이유는 영화 앤트맨의 장르를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가족영화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앤트맨의 행크 핀 박사는 원작 코믹스에서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면서 여러 악행들을 저질렀습니다. 어벤져스 2편에서 토니 스타크가 창조한 울트론 역시 원작에서는 행크 핀 박사가 만들었었죠. 특히 앤트맨이 여성에게 폭력을 가했던 일화가 가족영화의 주인공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판단해서 딸을 위해 앤트맨 수트를 훔치고 2대 앤트맨으로 활동하게 된 스콧 랭을 주인공으로 설정했습니다. 원작에서 행크 핌이 정신이상을 갖게 된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헬멧을 쓰지 않고 크기를 변경해서 핌 입자가 뇌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Process is highly volatile. One isn't protected by a specialized helmet can affect the brain's chemistry. 앤트맨은 짐 캐리의 코미디 영화 예스맨으로 유명한 페이튼 리드 감독이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앤트맨의 원래 감독은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새벽의 황당한 저주를 비롯해서 독특한 코미디 영화로 정평이 나 있는 에드거 라이트 감독입니다. Just introduce Edgar Wright, ladies and gentlemen. 앤트맨 코믹스의 광팬인 에드거 라이트 감독은 앤트맨이 개봉하기 10년도 전인 2003년부터 감독 스스로 앤트맨 제작을 마블에 제안했었고요. 독자적인 캐스팅과 테스트 촬영을 할 정도로 엄청난 열의를 보였습니다. 2010년부터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간 앤트맨은 코미콘 행사에서 에드거 라이트 감독이 촬영한 테스트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4년 5월에 제작사와의 의견 차이로 에드거 라이트 감독은 앤트맨을 떠나게 됩니다. 감독 특유의 색깔로 독자적인 영화를 지향했었지만 마블은 다른 영화의 연결고리를 강조하려 했던 것이 화근으로 알려졌는데요. 마블의 열혈 팬이었던 페이튼 리드 감독이 새로운 감독으로 영입되고 대대적인 각본 수정을 거쳐서 거의 1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완성되었습니다. That's good. Like that. 수트의 질감 때문에 100% CG로 만들어진 옐로우 자켓과는 달리 앤트맨의 수트는 대부분의 장면에서 배우가 직접 착용하고 촬영했습니다. 장면의 상황에 따라 클로즈업이 강조된 부분에서는 가죽 재질의 수트가 사용되었고요. 액션이 강조된 장면에서는 좀 더 유연성이 있는 고무 재질의 수트를 착용했습니다. 헬멧의 경우에는 이렇게 닫혀있는 경우에는 거의가 실물 헬멧을 착용하고 촬영했지만 자동으로 개폐되는 헬멧의 앞부분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헬멧이 열리는 장면에서는 앞부분에만 CG가 더해져서 완성되었습니다. 개미 군단과 함께 이동하는 이런 장면이나 미니어처에서 총알을 피하는 장면처럼 액션이 주가 되는 이런 장면들에서는 전체 장면이 100% CG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화에는 무려 열흘이나 촬영하고 단 9초밖에 출연하지 못한 비운의 분량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탱크입니다. 구소련의 주력 전차였던 T-34 탱크의 실물을 임대해서 열흘이 넘게 촬영을 했지만 눈에 띄는 출연 분량은 단 10여 초밖에 되지 않는데요. 건물을 부수고 떨어지는 장면까지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굳이 실물 탱크를 임대해서 촬영한 것이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영화의 초반에 데런 크로스가 앤트맨의 과거 활동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같은 탱크가 등장합니다. 새겨져 있는 153이라는 숫자도 동일하죠. 원래는 이 장면이 훨씬 길고 전투의 마지막 부분에 앤트맨이 탱크를 줄여서 사라지게 하는 장면이 촬영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반부에서 탱크의 등장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실물 탱크로 촬영된 분량은 통편집되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에서 어머니의 와스프 수트를 물려받은 행크 핌의 딸 호프는 이번 2편에서 본격적으로 2대 와스프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프라는 캐릭터는 원래 코믹스에는 없었던 인물입니다. 같은 이름의 캐릭터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호프가 등장한 코믹스는 마블의 원래 세계관이 아닌 별도의 타임라인을 다루고 있는 MC2 세계관에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MC2 세계관은 스파이더맨의 딸인 스파이더걸, 울버린의 딸인 와일드싱처럼 히어로들의 미래가 만약 이렇다면 어떨까라는 외전격의 타임라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코믹스에서 호프는 작아지는 능력을 사용하진 않고 레드퀸이라 불리면서 와스프와는 전혀 다른 악역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앤트맨 영화가 개봉한 이후에 기존에는 없었던 행크 핌의 딸이 2016년 7월부터 마블 코믹스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디아 핌이라는 이 캐릭터는 영화의 설정과 거의 비슷하게 정식으로 2대 와스프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It's a pleasure doing business with you, son. 나디아라는 이름은 러시아어로 호프를 뜻합니다. I assume that you've already met my daughter, Hope. I did. She's great. You want to show me how to punch? That's how you punch. 새롭게 개봉하는 이번 2편에서 앤트맨을 능가하는 와스프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빨간 도깨비였습니다. We're gonna die. I don't wanna die. We didn't die. Hey, what'd I miss? We were just tiny. It takes two to make